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아야죠 이제. 예. 오늘이 이제 3일이라 네. 1월 1일, 2일 어떻게 보면은 이 주말 이틀 동안 좀 뭔가 좀 많은 기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직 아닌가요? 저는 부족한가요? 아직 이제 슬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주말에? 좀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야구 한잔 새해 첫 시간이니까 우리 이혜진 기자부터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처음 인사를 드린 게 진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해가 바뀌어서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 용맹스러운 기운 가득 받으셔서 모든 분들의 바람 다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준비하고 온 것 같은데. 적어온 거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면 또 그럼요. 센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정세영 기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올 한해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정세영 기자는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마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그야말로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많이 다사다난했어요. 사건 맞죠. 사고도 많았고 네. 올해는 정말 스포츠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순백의 스포츠 사랑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기자들에게는 2022년이 뭐 시작부터 아주 바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굵직한 대회가 총 3개나 열리는데요.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9월 달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11월에는 피파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대목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목 맞습니까? 고난의 해 아닙니까? 고난의 해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장이 제가 이제 가게 됐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제가 갈 것 같다는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야구 소식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 소식도 알찬 기사를 이렇게 쓰겠다는 이런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가 계시는 동안엔 누가 오십니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다고요? 야구 한 잔을요? 선생님께서 대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4년마다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헬게이트.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출장에 좀 결정된 터라서 정신줄 똑바로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도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화상 통화하시죠. 예? 안 됩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네, 축하해요. 예? 세력 많이 안배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KBO 리그가 중간에 딱 걸리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휴식기가 없습니다. 출전 선수부터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휴식기 없이 계속 정규 리그는 진행되는데요. 과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서 대회에 나섰지만 이번엔 지난해 9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협의를 해서 유망주와 아마추어 선수들도 포함해서 아시안 게임을 치르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만 24세 혹은 프로 3년차 이하 그리고 팀당 3명씩 이렇게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포함되게 됐고요. 다만 연령 제한이 없는 와일드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흡사한 구성인데 이렇게 이제 대표팀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또 프로팀 간에 약간의 줄다리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KBO 리그의 스토브 리그 중에 아주 대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뭐 자다 깨면은 팀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해외에서 유턴한 양현종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FA 시장에 나선 15명 중에 14명이 계약을 마쳤는데요. 이적생만 6명입니다. 어떻게 쭉 한번 읊어주십시오. LG 유니폼을 입게 된 박혜민 선수를 비롯해서요. 박건우 선수, 나성범 선수, 손아섭 선수, 박병호 선수, 허도환 선수 등이 새해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수들이 다 LG로 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황재균, 강민호, 장성우, 김현수, 김재환, 백정현, 최재훈 선수는 원 소속팀에 잔류를 했고요. 또 돌아온 양현종 선수도 다시 기아품에 안겼습니다. 이 100억 원대 대형 계약들이 많이 이뤄졌다는 부분도 인상적인데요. 나성범 선수가 6년 총액
50억 원 초대박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양현종, 김현수, 김재환, 박건우 선수 등도 100억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총액이 971억 원이거든요. 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6년 766억 2천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야, 이 뭐 조만간 내년에는 1,000억 원 넘겠어요. 내년에는 FA 선수들이 30명 가까이 아유. 나옵니다. 내년이 내년이 후덜덜한데 어쨌든 뭐 올해 얘기부터 하죠.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큰 충격인데요. 예. 원소속 팀에 남았다면 영구 영일번 영순이었던 박병호 선수, 손아섭 선수, 나성범 선수, 박혜민 선수가 원소속 팀 잔류 대신에 박병호 선수는 KT, 손아섭 선수는 NC, 나성범 선수는 기아, 박혜민 선수는 LG로 이적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박병호 선수, 나성범 선수의 이적이 좀 충격적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22억 5천만 원의 보상금,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과 FA 금액을 합치면 15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돼 이적이 힘들 것이라고 보였는데 예.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예. 이렇게 팀을 옮긴 4명의 그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 이적한 구단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즉 기량이 이제 떨어지는 나이라고 할 때 KT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이적을 결심했다 하고요.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이 11월 26일 날 열렸거든요. 12월 26일 0시에 기아 구단에서 전화가 왔고 그날 오후에 장정석 단장이 광주에서 창원으로 와서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한 예. 이런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에는 또 돈도 있는데요. 사실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금액의 최소 10억에서 30억 이상 웃돈을 받고 선수들이 또 이직한 거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선수들의 경우 이적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입하는 구단에서도 이러한 선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접근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의 세계의 가치는 몸값으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앞으로도 이 팀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 맞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승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선수가 내린 결론이겠지만 맞아요. 프랜차이즈 스타가 갖는 그 무게감도 있었고 그쵸. 팬들이 겪는 상실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선수의 성장기를 지켜본 팬들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예. 이 선수를 이제 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팬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심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표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 트럭 시위인데요. 일례로 키움 팬들의 경우에는 트럭 시위를 통해서 팀의 영구 결번으로 꼽혔던 박병호 선수를 잡지 못한 구단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팬들만 히어로즈의 심장 박병호를 기억하는가 혹은 박병호 없는 히어로즈는 의미 없다 등의 문구를 담아서 네. 이제 트럭을 키움 본사 또 고척 스카이돔 앞에 세웠고요. 뭐 몇 년째 FA 유출이 있었던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키움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의미에서 근조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또 부산 팬들이 네. 이 SNS에 글을 계속 올리세요. 와, 손아섭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롯데는 왜 못 잡았는가 뭐 이런 글들 계속 올리시는데 팬들이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민규 단장이 유튜브나 뭐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충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팬들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롯데에 대한 비난을 많이 이런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선수들도 이런 마음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에게 이 네. 손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자신의 SNS 계정 등에 올리는데요.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계정을 이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에이전트 계정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좀 SNS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FA 시장은 그 여느 스토브 리그 때보다도 조금 더 분주했다. 좀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이게 결국 나성범 선수의 존재감 때문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나성범 선수가 릴레이 연쇄 이동에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나성범 선수가 이제 기아로 가자. 나성범 선수의 공백이 생긴 NC가 박건우 그다음에 손아섭 선수를 영입했고 그래서 외야수. 박건우 선수를 또 내준 두산은 김재환 선수 잔류에 또
총력을 기울여서 또 100억 원대 돈을 썼고 이렇게 되면서 나성범 선수의 이적으로 3명의 100억대 계약을 불렀다.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더 커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우승이 상당히 급한 LG가 김현수 선수 잔류에 115억 원 그리고 박희민 선수의 영입에 60억 원을 쓰면서 큰 손으로 활약하면서 이번 FA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시장 규모가 커진 이런 시즌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퍼즐 맞추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뺏긴 그 FA 대 이동 때문에 좀 그 팀 내에서는 많은 혼란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2차 보상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또 맞아요. 이동이 생겼는데요. 일단 뭐 강진성 선수가 일단 NC를 떠나 두산에 또 지금 박건우 선수의 보상 선수로 지명이 됐고 네. 또 이제 LG의 포수 김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박혜민 선수의 보상으로 이제 삼성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FA 이적뿐만 아니라 보상 선수의 릴레이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약간 겨울 이적 시장 보는 재미를 더 더해준 것 같습니다. 이 보상 선수 중에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좀 의외다. 아니면 야, 글로 잘 간 것 같다. 이런 선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살짝 언급이 됐는데 강진성 선수나 아니면 문경찬 선수 등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두 분 다 약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강진성 선수는 LC의 이제 주전 1루수로서 지난해 뭐 1일 1강이다. 뭐 아니면 2020년에 1일 1강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탄생을 시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또 문경찬 선수 같은 경우도 NC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자원이거든요. 네. 그만큼 좀 묶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의외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김재성 선수 그 LG 포수였는 이 두 번째 포수였는데요. 사실 LG에서는 이 김재성 선수를 빼앗기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주전 포수고요. 김재성 선수가 팀 내 두 번째 포수인데 LG는 윈나우를 외치는 구단이거든요. 두 번째 포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는 FA를 얻어서 이제 내년에 팀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김재성 선수를 이렇게 또 내주면서 당장에 FA 공백이 생겼어요. 이번 포수에. 그래서 허도한 선수까지 다시 영입하게 되는 이 연쇄 효과가 또 발생을 했고요.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태군 선수를 트레이드로 얼마 전에 영입을 했거든요. 여기에 강민호도 잡았고 또 군에서 제대하는 이병헌이라는 또 포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왜 또 포수를 데려왔어?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삼성이 이제 간판 얼굴이었던 박혜민 선수를 LG에 내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LG가 자신만만해서 좀 이렇게 풀었던 김대성을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력 보강에 가장 성공한 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등급을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NC, 기아, LG는 A로 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산, SSG, 삼성, KT가 B, 그리고 하나, 롯데, 키움이 FA 영입 없었는데 이들 구단은 C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 전력 플러스를 꾀한 구단, 뭐 그다음에 유지,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NC, 기아, LG는 뭐 확실하게 거액을 쓴 만큼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KT도 아무래도 이제 황재균 선수를 잡고 또 거포 박병호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SSG, 하나 등은 뭐 현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롯데, 키움, 삼성, 두산 등은 그래도 이제 기존 전력을 좀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화, 롯데, 키움, 이 한로키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 안주 삼아 듣고 있습니다. 야구 한잔 나누고 있는데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이 한로키 동맹이 결성이 됐습니다. 외부 FA 영입을 안 하고 내실을 좀 다졌다 이렇게 좀 이해도 되나요?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롯데와 키움은 내부 FA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실을 다졌다보다는 좀 전력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손아섭 선수와 박병호 선수를 각각 NC, KT로 보내야 했는데요. 그 두 팀이 모두 일단 내부 자원의 성장을 통해서 빈자리를 메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워낙 존재감이 컸던 선수들이거든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지금 각 사령탑들의 고민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FA였던 그 포수 최재훈 선수를 잡고 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새롭게 합류하는 외인을 제외하고는 또 최대 약점으로 지목됐던 외야 부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나 전력 플러스 요인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추후 트레이드나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팀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시 이거 끊고 한번 가도 돼요? 네, 그러면 이 한 로키 팀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하나를 보면요. 사실 리빌딩 기조라고 해서 성적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미 2년 연속 좀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하나는 수베로 감독을 선임하는 등 좀 체질 개선에 힘썼습니다. 내야 등 뭐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룬 거는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얇은 뎁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3년차 이하 유망주가 21명이나 1군 무대에 올랐지만 정착한 이가 많지 않아요. 단순히 그렇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육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좀 몸소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팀 전체적으로 좀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또 수베로 감독이 말하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기 이 세 팀에게 C를 준 이유는 오프 시즌에는 이 스토브 리그에서는 적어도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지난해 가을 야구에 실패한 하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팬들에게 그래도 내년 시즌은 나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게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됐고 팬들이 화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FA 시장이 과도한 선수들의 몸값에 우리는 참가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희망에 부풀려야 할 이 시점에서 일찌감치 철수 의사를 내비친 거는 아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시즌에 어떻게 될지는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벌써 2022년이 됐죠. 롯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롯데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확실한 상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스타 손아섭 선수가 이적을 했고 또 1선발 역할을 했던 댄 스트렐리 또 내야의 중심을 잡아줬던 딕슨 마차도 선수와도 이별했습니다. 마운드, 내야, 외야 할 것 없이 물음표가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은 이번 겨울 그라운드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외야 펜스를 높이고 플레이트를 좀 백스톱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켰는데요. 타자 친화구장에서 좀 투수 친화구장으로 변화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좀 수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롯데는 그간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수비에서는 사실 뭐 그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새 시즌을 앞두고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가 이대호 선수의 현역 마지막 해입니다. 정말 우승이 간절한데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롯데는 좀 수비를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좀 수비 실체의 그런 영상들이 롯데가 정말 많아요. 재미있는 영상들이. 더군다나 마차도 선수가 이제 빠지게 돼서 네. 내야에서 과연 또 이 유격수 자리를 또 누가 커버를 할지 이것도 롯데의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키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이제 나갔고요. 네. 조상우 선수도 빠지고 다음 시즌 어떻게 치릅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스트 박병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키움 같은 경우 주전 일루수 자원 찾기가 스프링 캠프 최대 하도가 됐는데 박병호 선수가요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박병호 선수가 예, 맞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루수로 수비가 800이닝 이상을 했습니다. 거의 박병호 선수가 봤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그 백업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또 박병호 선수가 나가면서 홈런 타자가 빠졌잖아요. 약간 키움에서는 출루율과 빠른 기동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 머니볼에 보면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이제 그 팀인데
우리 팀에는 5툴 플레이어는 안 온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팀 컬러를 맞아 갈 것이다. 그게 지금 키움의 주장하는 영화랑 좀 비슷하게 네, 돌아가는 것 그렇게 같기도 지금 합니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키움은 근데 그 어마어마한 또 외인이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푸이그 선수가 예. 오는데 푸이그 선수도 지금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지금 키움에서 어떻게 좀 케어를 할지 이런 부분도 살짝 걱정은 되긴 합니다. 자, 이제 스토브리그 화두는 연봉 협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동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SSG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이미 연봉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BFA 한유섬 선수와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음 날 바로 연봉 협상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전 유격수로 발돋움했던 박성환 선수, 그다음에 마무리로 변신한 김택형 선수 등이 억대 연봉에 진입을 했는데요. 특히 박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 상승률이 366.7%, 이게 많이 구단 올랐네요. 야수 역대 네. 최고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네. 또 나머지 구단은 이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구단과 선수가 가장 날을 서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뭐 구단별로 정해놓은 연봉 체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받는 쪽은 조금 더 많이 받길 원하고 주는 쪽은 조금 더 적게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FA 시장에 이어서 연봉 협상도 좀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베테랑 유희관 선수 같은 좀, 두산의 유희관. 황혼기를 맞은 선수들의 연봉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이제 주건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가서 주건 선수가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요구액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또 기폭제가 돼서요. 올해는 아마 많은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에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지 않겠다. 네. 나는 이만큼을 받을 평가를 받겠다. 예, 평가를 받겠다. 근데 지금 저희가 30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우리 김광현 선수. 우리 김광현 우리 선수. 김광현 우리. 선수. 우리 김광현 선수가 지금 어떻게 미국에 남습니까? 아니면 한국 옵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좀 정중동의 분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노사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를 지나야 이 결과가 나와봐야지 이것도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2월 1일 날 시작이거든요.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광현 선수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 복귀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돌아오면 SSG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양측 SSG와 김광현 측은 뭐 뚜렷하게 협상을 갖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니 지금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맞겠군요.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계속 남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구성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거의 마무리돼 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10개 구단 가운데 두산, 기아를 제외한 8개 구단이 외인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에는 외인 영입에 난항을 겪은 그런 구단들이 많았는데요. 메이저리그가 직장 폐쇄에 조치되면서 외인 선수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여기 일본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고민이 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구단들은 새 외인 몸값 상한선이 100만 달러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머니 싸움을 하면 사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또 한 번의 역수출을 노리며 코리아 드림 이렇게 외친 빅네임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옛 동료였던 푸이그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키움 타선에 강력한 한 방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크고요. 또 메이저리그 통산 90승에 빛나는 SSG 이반 노바 선수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단별로 보자면요. 롯데는 세 선수 모두를 좀 새롭게 꾸렸고요. 삼성은 지금까지 외인 구성을 완료한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390만 달러를 썼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외인에 돈을 많이 맞습니다. 썼군요. 네. 근데 두산은 그 선수 이름이 안 보이네요. 호미페 예.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선수는 예, 아직- 지금 계약이 막판 조절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큰 문제 없이 계약할 것 같아요. 남은 한 명의 투수는 로버트 스톡이라는 완전 빠른 공을 던지는 이 투수하고 계약이 유력한데요. 이 스톡 선수 같은 경우는 현역 빅리거입니다. 올 시즌에는 시카고 컵스 그리고 뉴욕 매치에서 뛰었는데요. 메이저리그 4년 통산 성적을 보니까 총 55경기에 나왔고요. 2승 4패 평균 자책
자책점이 4.71인데 불펜으로 뛰었지만 공을 뭐 160km 가까이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두산에서 아주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에도 이 스토브 리그 얘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야구 한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